많은 분들이 빌라에 관심을 가지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아파트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빌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물건만 잘 고르면 단기 매매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좀 달라요. 잘못 지은 집, 아무도 안 사는 집, 애초에 사람이 살기 힘든 집 같은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떤 빌라를 사면 안 되는지 탑5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잘못 지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빌라를 보면 1층 기둥 사이사이에 차를 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언뜻 보면 주차 자리도 다 확보된 것 같고 이중 주차만 아니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세워보면 전혀 달라요. 차는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결국 몸을 비집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SUV나 패밀리카 같은 큰 차는 더 심하죠. 그래서 꼭 하셔야 하는 게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직접 차를 가져가서 주차를 해보고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문이 시원하게 잘 열리면 그건 건축할 때 기둥 위치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집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배수, 단열, 배관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긴 경우가 많아요. 결국 주차장에서 느껴지는 편리함이 집 전체 설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인기 있는 빌라들은 주차장이 넓어서가 아니라 기둥 위치랑 동선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찾아서 가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둘째, 위반 건축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을 때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빨간불이 켜진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4월 23일을 기점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적발된 물건은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횟수까지만 이행 강제금을 내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적발된 물건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한 매년 반복적으로 사실상 평생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적발된 빌라일수록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천 역곡동에서 경매로 나온 빌라가 있었습니다. 감정가보다 싸게 책정돼 경쟁이 치열했고 결국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싸다고 하고 만족했겠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찍혀있던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 있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몇 달 뒤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날라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매년 수십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꼬박꼬박 붙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은행에서는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이 막히고 매도하려고 내놔도 매수자가 붙지 않으면서 결국 경매에서 싸게 샀다는 기쁨이 금방 큰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해요. 건축물 대장 하단 변동사항란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위반 건축물 여부와 함께 적발된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2019년 4월 23일 이전이면 일정 횟수만 이행 강제금을 내고 끝나는 구조지만 그 이후라면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겉보기엔 빌라 같지만 건축물 대장에 근린 생활시설로 등재된 물건은 피하셔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건축물 대장인데요. 여기서 용도를 보시면 의외로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면 방도 있고 사람도 살고 있어서 빌라처럼 보이지만 서류상으로 사무소, 학원, 병원 같은 비주거 시설인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이 경매에서 싸게 나왔을 텐데요. 겉모습은 빌라니까 세입자 들이면 되겠지? 하고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상가대출이나 일반 대출만 가능한데 이자는 높고 한도는 낮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취득세율은 1에서 3%지만 근생은 기본 4.6%입니다. 즉 경매에서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도 대출은 막히고 취득세 부담은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매매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넷째는 집 크기가 작고 주차 자리가 부족한 빌라입니다. 이런 집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009년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규제를 풀어줬는데 그때 주차 기준이 느슨해졌거든요. 그래서 세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너무 적게 지어진 집, 그런 집들이 지금도 곳곳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차만 불편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큽니다. 집이 작고 주차까지 부족하면 사람들이 매매 자체를 잘 안 해요. 결국 이런 집은 수요층이 1, 2인 가구로만 제한되는데 이런 분들은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반지하 물건입니다. 반지하는 구조적으로 지면보다 낮기 때문에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고 조금만 깊이 들어간 구조라면 늘 눅눅합니다. 여름에 곰팡이가 벽과 천장에서 올라오고 겨울에
겨울에는 결로가 심해져서 아침에 창문을 보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죠. 외벽이 방수 코팅으로 제대로 마감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가 스며들어 벽체가 물을 먹고 그게 고스란히 실내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눈에 안 띄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 경매로 이런 집 받으면 수리비가 끝없이 들어가고 매수자에게도 매력이 떨어지니 매도 자체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환기와 채광 문제예요. 반지하는 창문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창이 지면보다 높게 올라와 있으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도 되지만 땅과 맞닿아 있거나 지면보다 낮게 있으면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창문을 열어도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장기 거주에는 버티기 힘든 환경인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언덕배기 지형에 지어진 반지하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빗물이 밑으로 흘러가서 침수 걱정이 적고 창도 높게 나 있어서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1층 같은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성남이나 신림동 같은 산동네 반지하는 구조적으로 이런 장점 덕분에 재개발 호재가 붙으면 큰 시세 차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정리하자면 반지하는 습기, 누수, 환기, 채광 문제까지 한꺼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만났을 때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제가 직접 겪고 또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단순히 책에서 본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현실이죠.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제가 더 크게 느낀 건 따로 있어요. 투자는 결코 쉽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 하루를 12시간 가까이 회사와 공부를 위해 쓰면 그 시간이 300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에 넣는다는 건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제 인생의 시간을 함께 갈아 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야말로 신중해야 하고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주변에선 부동산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엄청납니다. 특히 소액 빌라 투자는 마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처럼 포장되곤 하죠.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권리관계가 꼬여있거나 관리 상태가 엉망이거나 매도할 때 수요가 거의 없는 물건이 많습니다. 싸게 샀다고 안심했다가 수리비, 명도비, 지연 변수가 겹치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액 투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넉넉하면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는 있지만 결국 부족한 자본을 메울 수 있는 건 철저한 공부와 현장 경험뿐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지라는 마음으로 뛰어든다면 차라리 투자보단 부업을 찾는 게 낫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했다가 오히려 적금보다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소액 투자일수록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신중하게 많이 가봐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 남들보다 빠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금 더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